여러분들 치즈케이크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멀쩡한 손하고 그리고 이 위스크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기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식빵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해서 치즈케이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바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는 크림치즈, 그리고 계란, 노른자, 설탕, 생크림, 박력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시트를 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쿠키를 준비했고요. 다이제를 부셔서 밑에 바닥 시트지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치즈 같은 경우에는 치즈에 따라, 치즈케이크니까 아무래도 치즈에 따라 맛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치즈를 좀 구매하실 때 끼리 치즈나 아니면 필라델피아 치즈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맛이 괜찮으실 거예요. 좀 저렴한 치즈들은 조금 아무래도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요 끼리나 필라델피아를 쓰시면 맛이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비싸요, 이게. 그러면 먼저 과자 시트부터 부셔 줄게요. 저는 다이제를 사용하고요. 다이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통밀쿠키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제를 까서 봉투에 담아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얇아야지 잘 엉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게 부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부신 과자를 녹인 버터를 좀 넣고 섞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섞일 수 있도록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좀 덜 부셔진 거를 이렇게 손으로 좀 부셔주세요. 잘 버무려진 과자를 이제 틀에다가 넣고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펴주신 다음에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크 시트 밑바닥은 냉장고에 넣고 살짝 휴지를 줄게요. 먼저 치즈케이크를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넣도록 할게요. 치즈크림은 실온에 미리 빼두셔서 좀 크림이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손으로 쉽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실온에 빼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설탕까지 넣은 상태에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랑 전란이랑 저는 같이 이렇게 계량을 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넣고 살살 돌려주겠습니다. 치즈케이크 만드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거품을 올리지 않는 게 치즈케이크거든요. 거품이 올라가서 안에 공기가 주입되면 치즈케이크 안에 빵꾸 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살살 저어주면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란까지 넣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생크림까지 넣고 마지막으로 저어줄게요. 그리고 크림치즈를 설탕하고 아까 풀어 넣어주실 때 응어리지지 않게, 크림치즈가 응어리지는 게 남아있으면 나중에 구울 때 그게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응어리지지 않게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크림까지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살살 저어주시면 돼요. 이때는 거품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걱으로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력분까지 채를 쳐서 넣으면 끝이 납니다. 아예 이거 위스커 안 써도 되겠는데? 살살 저어주면 되고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치즈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거품기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주걱으로만 이렇게 잘 저어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루까지 넣으면 치즈케이크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되게 쉽죠? 티라미슈랑 거의 비슷한데 가루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품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 자, 그러면 바로 팬딩을 할게요. 반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풀음이 없어요. 부풀 이유가 없겠죠? 들어갈 만한 것도 없고 거품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묵직한 거기 때문에 이제
틀 높이까지 거의 반죽을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 높이까지 하고 에어프라이기로 구워볼게요. 근데 에어프라이기로 굽는 게 높이에 따라 아무래도 굽는 시간이랑 온도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항상 체크하시면서 구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프라이기가 그리고 또 이제 바람의 열기로 굽는 거다 보니까 겉에 색이 진하게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낮춰서 좀 낮은 온도에서 굽도록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틀 옆에다가 이제 종이 호일을 깔았는데, 종이 호일도 이제 바람에 날리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호일도 사이즈에 꼭 맞춰서 자르시거나 아니면 종이 호일 빼고 그냥 구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프라이기 넣기 전에 치즈케이크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중탕을 해서 굽는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야지 치즈케이크 되게 부드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틀보다 큰 거에다가 뜨거운 물을 좀 부어줬어요. 한 1cm 정도 부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 치즈케이크를 넣을 건데, 넣기 전에 혹시라도 기포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바닥에 살살 쳐서 기포를 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어서 굽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븐에서 자, 이렇게 완성이 돼서 꺼내봤고요. 여러분들이 치즈케이크 구우실 때 제가 말하는 온도랑 집에서 하시는 거랑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30도에서 40분을 일단 굽고 110도로 때려서 10분을 더 구웠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오븐마다 조금씩 온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상태를 봐가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익은지 안 익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케이크 겉면을 이렇게 조금씩 만져보면 이제 딱딱한 느낌이 나요. 이럴 때 속까지 다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빼주시면 되고요. 만졌을 때 이제 겉이 출렁출렁한다, 좀 움직이는 느낌이 심하다 하시면 조금 더 온도를 낮춰서 더 구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된 치즈케이크는 냉장고에서 좀 식혀주도록 할게요. 케이크 완전히 식지 않으면 꺼낼 때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즈케이크 데코레이션까지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하루 동안 냉장고에 휴지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케이크 단단하고 맛있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뒀고요. 또 자르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게 또 꺼낼 때 뭉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정도 냉장고에 박아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포션으로 잘라서 예쁘게 데코까지 해서 드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에어프라이기에서 너무 잘 나와서 저도 놀랬고요. 맛도 뭐 좋은 치즈를 썼으니까 당연히 맛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